얘들 안녕. 오늘은 사회문화 두 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강이랑 2강 두 강을 보게 될 텐데 사실 두 개 다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라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 숙제 다 하셨죠? 밀리지 않게 매일 두 강씩 꼬박꼬박 해주세요.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양이야. 총 40강이잖아.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때 너무 편협된 그런 시각으로서만 그 지문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내신용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건 본인에게 이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수능 공부와 일치하다. 내가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하나 나도 분석해보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PPT로 보여주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고 노트 정리 혹은 교재에다가 정리해 보시고 물론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회문화 1을 한번 볼게.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한 재화의 분류.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제 키워드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18페이지 그 박스 내용을 잠깐 우리가 엑기스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나눈 재화의 그러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재화라고 하면은 뭔가 사고 팔 때 그러한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돈으로서 지불해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들 이런 걸 이제 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재화 자체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문단부터 사실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배제성은 말 그대로 그거야. 이제 뭔가를 배제할 수 있는 속성. 그치? 그래서 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재화,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쵸? 그걸 배제시키는 거. 그게 배제성인 거고 경합성은 우리 경합을 다툰다, 경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경쟁. 그치? 싸움. 그쵸?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실상 뭐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내가 물건을 사기까지의 어떠한 방해 과정이 있으면 그거는 경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를 총 4가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하나는 사적재화, 하나는 클럽재, 하나는 공유자원, 그리고 하나는 공공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딱 보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으면 사적재화. 만약에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으면은 클럽재.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자원. 그리고 둘 다 없으면 공공재. 그쵸? 너무 쉽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구조화 시켜보면 앞에 쪽 문단에선 재화의 분류 기준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나눴을 때 총 4가지 재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재화의 종류 4가지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 4가지의 재화의 종류의 속성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을 비교하는 문제 정도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문단부터 한번 볼게.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쵸?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화라는 거를 이 2가지의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배제성의 뜻과 경합성의 뜻을 여기 1문단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다시피 배제성이라는 거는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치? 그래서 일부의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배제성이 아닌 건 비배제성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배제를 할 수 없는 건 비배제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경합성 같은 경우는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경합적이라는 말로 써. 즉
즉 경쟁한다라는 의미죠. 어떤 재화를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경합성.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면 내가 그걸 소비하는데 뭔가 지장,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이제 경합성이라는 속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재화는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건 무슨 성이겠니? 경합이 아닌 비경합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이 이제 좀 핵심 어들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배제를 하면 배제성, 배제를 안 하면 비배제성. 그 다음 만약에 대결을 해야 돼. 경합성, 대결을 하지 않으면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화의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얘기해 주면서 덩달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얘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재화의 분류 기준 두 가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배제성의 반대는 비배제성, 그 다음 경합성의 반대는 비경합성. 그쵸?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 다음에 이제 2에서 4문단까지의 내용을 미리 선생님이 맛배기로 한번 보여줄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두 가지의 속성, 그쵸?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총 이렇게 재화의 종류를 4가지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사적 재화, 그 다음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나눴을 때 이 재화의 속성이 뭐 배제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경합성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속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예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각 문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 그에 따른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볼게. 자,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는 지금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EP 1, 2S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4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첫 번째 타자가 이제 사적 재화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독서도 보면은 이제 문단별로 앞에서 1문단에서 나 이런 거 말할 거야 하고 4가지를 다 제시를 해주고 이제 2문단부터 이제 하나하나 걔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걔네들마다의 어떠한 예시도 들어주고 있고 특징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문단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적 재화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이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그러한 특징들, 속성을 봤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적 재화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시 사용됐죠. 생선 가게에서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소비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고등어를 소비할 수 없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사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경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는 재화라고 역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라고도 역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적 제한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사고 팔 때 그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모든 물건들 그리고 서비스들은 거의 이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속성이라는 건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단의 내용, 지금 예시에 사용된 속성들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인 사적 재화에 대한 특징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록을 해놓을 때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으면 너무 길고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사적 재화 땡땡, 배제성 동그라미, 경합성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메모하는 연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문단 한번 볼게. 다음으로 클럽제라는 게 있대. 이거는 그럼 두 번째가 되겠지. 아까 첫 번째가 사적 재화였어. 재화의 종류 중에 이제 4가지 볼 때 첫 번째가 사적 재화였으면 두 번째 이제 클럽제라는 걸 볼 거야. 클럽제. 다음으로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재화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애였다면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예를 들어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시청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이 동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청을 할 수 있어요. 꼭 내가 경쟁을 해서 볼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보고 있으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경쟁이 필요 없는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케이블 TV 시청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배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르는 지불을 하게 되면은 요금을 내면은 그걸 보는 거고 요금을 안 내면 당연히 못 보죠. 그거 다 해주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도 집집마다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양한 채널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방송에서 해주는 거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선생님도 저번 달에 그거를 이제 다른 걸 시청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확실히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돈을 뭐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선 케이블 TV의 예를 들면서 이제 배제성이라는 거는 있고 대신 비경합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럽제의 이제 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클럽제를 경쟁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지. 희소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다. 즉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처럼 비경합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여 공급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의 의미는 바로 위에 지금 예시에서 나온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해서 이제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제는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클럽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우리가 한계 비용은 각 주에도 나타나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송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처럼 클럽제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클럽제가 한계 비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업에서 돈 안 되는 일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냥 무상으로 해줄 일은 없잖아. 그렇다고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려면 케이블 TV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돈이 안 되는 일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쵸?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한을 소비하기 위해서 제와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난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만약에 보겠다 하면은 이제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이제 그걸 신청하거나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단의 내용을 보면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제와인 클럽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냥 막 구구절절 되게 많은 얘기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이게 클럽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거의 예로서 이제 케이블 TV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4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문단에서는 이제 공유자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치? 이제 벌써 세 번째 재화라고 보면 돼. 이 공유자원이라고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각각 그 재화들마다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그쵸? 얘는 배제성이 따로 필요 없대.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학급의 공동사물함에 학급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필이 100자루가 있대. 근데 이 연필들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 그치? 학급 내에서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치?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쳐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다른 학생이 가질 수는 없어. 그러면 결국은 제가 가진 거를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진 저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못 갖는 거죠. 그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네. 그쵸? 이러면은 경합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으면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공유자원이 지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자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공유자원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자신이 치르는 비용, 즉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적 비용만 고려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 비용이 뭐래? 선생님이 수식어구 지금 괄호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치르는 비용이 사적 비용. 그리고 공유자원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세모 친 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치? 이거 여기 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이면 이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냥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필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진짜로 나 저거 필요한데 이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효율성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만족감이 큰 사람이 그걸 가져가야 뭔가 합당하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효율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앞에서 예로 든 학급 사물함에 있는 연필들의 경우에는 금세 사물함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연필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고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는 애들이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가져가야 뭔가
안정감과 효율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못 가져갔을 때 고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문단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인 공유자원에 대한 얘기였어. 그러면 마지막 5문단 볼게. 끝으로 이랬지만 보통 끝으로 하면 이제 뭔가 정리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냥 이 마지막에서 공공재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재화의 특징을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끝으로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있는 거였고 그다음 클럽제라든지 방금 전에 나온 게 뭐였었지? 공유자원 이런 거는 각각 하나씩 없었고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성과 경합성이 다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배제적이다,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라고 했어. 비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배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경합성이 없다라는 거고 즉 한마디로 쳐내는 것도 없어. 제한이 막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쟁을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예를 들고 있지. 각각마다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에 사용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거를 배제할 수 없다. 그치?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또한 누군가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쵸? 다시 말해 나오면 앞에 나온 내용을 그냥 같이 정리해준다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앞에 다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 뒤에 문장 보면은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노란색 쳐놓은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 쾌적한 지구의 기후를 즐기는 것은 배제 가능하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다. 그치? 한마디로 비배제적이고 그 다음 비경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럼 뭐야? 이거는 공공재가 지닌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쵸? 발생함으로 공공재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임승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의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야 되는 세금에 그냥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내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문단까지의 내용 살펴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예로 든 내용들을 화살표 해놓은 거야. 그치? 뭐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이게 배제성에 대한 거고, 얘는 비경합성에 대한 거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없는 재화인 공공재에 대한 얘기.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걸 정리한 내용이 이제 선생님 맨 처음에 제시해줬던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재화의 속성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데 이걸로써 이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이 4가지로서 재화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겠다. 분류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화의 속성이 사적 재화에는 둘 다 가지고 있어. 예로 생선가게 예를 들었지. 여러분들도 한번 필기 같이 거기다 해보세요. 그 다음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어. 그치? 경합성이 없다는 말은 비경합성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TV를 예로 들고 있고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어. 즉 비배제성. 그러나 경합성은 있어. 학금, 연필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 즉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정부의 환경개선 정책 이걸 예로 들고 있어. 그래서 밑에 특징 및 문제를 보면은 이제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재화의 형태라고 봐주면 되겠고 클럽재는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로서 이제 우리가 케이블 TV를 예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유자원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쵸? 한마디로 이제 진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못 받고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조금 모순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공공재는 정부의 환경 개선 정책을 예로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 지문의 내용 지금 정리를 해보았고 되게 간단한 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쪽에 가면은 한 123페이지 122, 123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문제들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 2, 3, 4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게 4번 정도?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걸 잘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25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보기 박스에 가와 나가 제시되어 있고 A, B, C, D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그 세 줄짜리 설명을 보면은 가는 경합성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얼른 그 그림에다가 가에다가 경합성이 있는 상태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 나에는 배제성이 있는 상태. 거기다 배제성 있는 상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나의 바깥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상태. D라고 되어 있죠. 그쵸? 모두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부터 D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 재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는 PPT를 따로 못 만들어서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가가 경합성이고 나가 배제성이면 지금 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다 갖고 있는 B는 뭐겠어요? 색칠되어 있는 거. 얘는 사적 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가 아까 둘 다 있는 게 사적 재화였으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요거 그쵸? 그리고 경합성만 있는 애 그쵸? 한마디로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만 있는 애는 누구였어요? 공유 자원이었지. 그래서 A 부분이 공유 자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C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거니까 얘는 뭐겠어요? 마지막 공공재. 그쵸?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간단히 해보면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만 있는 애. 그 다음 B는 사적 재화. 그래서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도 있는 애네요. 그 다음 C는 클럽재.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애. 그 다음 공공재는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도 없는 애. 그쵸? D가 공공재죠. 그쵸? 그래서 A, B, C, D.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보기 박스에는 A, B, C, D가 조금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A가 공유자원, 그 다음 B가 사적재화, 그 다음 C가 클럽재, D는 공공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B에 해당하는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대요. 그쵸? 그럼 무상이면은 일단 배제성은 무상으로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배제성은 일단 없는 거지. 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선착순 100명이라는 어떤 경쟁은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얘는 C가 아니라 A에 속하겠죠. 공유자원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2강도 바로 올려드릴게요.